자 일단 약간 그림이 좀 정치개혁 연합 창당 제안서를 민주당이 송부를 했습니다. 이게 주권자 전국회의 같은 이제 시민단체들을 포함해서 우리 구경하려고 싸우는 거야. 예. 자 이게 어쨌든 그 민주당에서는 이제 민주당이 당연히 그 뭐 원하는 거랑은 뭐 상관이 없다라고 지금 일단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 근데 이게 또 어쨌든 그 뭐 그릇을 만들어 주겠다. 뭐 다 그 범진보의 비례대표 하실 분 일로 다 모이십시오. 나는 안 나갑니다. 뭐 이제 또 이렇게 됐단 말이에요. 판이 그래서 아주 묘해졌어요. 이거 일단 설명을 좀 해주세요. 이거 간단히 얘기하면 이게 민주당이 만드는 정당은 아니고요. 원래 이게 연동형 비례대가 소수 정당들의 어쨌든 비례대표를 통해서 하는 건데 지금 이제 정의당만 들어오면 돼요. 정의당만 들어오면. 말하면서 위험하네 지금. 말하면서 본인도 위험하다. 위험해. 정의당만 들어오는 걸 민주당이 왜 신경을 쓰는데 민주당이랑 관계 없다면서. 뭐 녹색당 다 하는 거죠. 다 아니 사실은 민주당은 안 하고 내가 사실 내가 고백할게. 내가 형 그만해. 들어봐. 아니, 사실은 왜냐면 크게 이게 연동형 비례대 반하지 않은 게 어쨌든 한국당이 형 하지 마 제발 얘기하지 마. 아니요 한 20석 이상 차이가 나게 돼 있어요. 네. 이것 때문에 그러면 덥다. 일당도 뺏기고 굉장히 위험해져요. 그럼 어쨌든 민주당이 하는 건 아니고 그럼 지난주에 내가 정리해줬잖아. 이제 여유가 없다고 이제 그래서 그러는 거잖아. 시간이 없으니까 여유가 없으니까 그냥 그러는 거죠. 근데 어쨌든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 녹색당이든 아니면 미래당이든 아니면 청년당이든 여러 가지 이제 뭐 정당 신당들이 좀 나왔죠. 많이 있죠. 네. 그런 분들이 사실은 어찌 보면 같이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 거예요. 공동 이해관계가 있고. 사실 우리 민주당 입장에서는 물론 아까 말처럼 아마 비례 후보를 낼지 말지도 오늘 아마 최재성 의원도 그럼 민주당 후보 내지 말자 이런 얘기도 있는데 그것도 이제 논란이 있는데 이거는 사실은 저는 뭐 한국당이 만드는 비례 전문 정당하고는 다르다라고 봐요. 왜냐하면 그분들도 항상 녹색당이나 청년당이나 이런 분들도 항상 이 3% 저지 규정에 2% 예전에 3% 저지 규정에 항상 막혀서 진출을 못했던 분들이거든요. 근데 이분들도 그런 욕구가 있어요. 왜냐하면 어쨌든 원내에 진입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있거든요. 네. 근데 그게 항상 막혔어요. 혼자는 안 되는 거예요, 결국은. 그렇다 그러면 어떤 연대체를 만들어서 할 수 있다 그러면 저는 뭐 지금 우리 당의 분위기도 그거는 할 수 있는 거 아니냐 고려할 수 있다 정도로 가는 거예요. 근데 저는 여기서 핵심이 뭐냐면은 민주당과 관계없다고 주장하는 게 절대 끝까지 그렇게 안 될 것인 게 이 비례 전용 정당의 핵심 뭐냐면은 본진에서 안 내야 된다니까요. 본진에서 후보를 안 내는 게 비례 정당이 의미 있는 행위인 거예요. 그러면 따로 나오면 되지 뭐 다 합쳐서 나오겠어요. 그러니까 민주당이 여기에 참여 안 할 수가 없는 게 이 아이디어가 현실화되려면은 비례를 안 내야 돼요. 그러니까 그거는 참여하는 거죠. 그거는 우리랑 별개라고 주장할 수 있는 게 아니죠. 아니 그러니까 민주당에서 비례를 따로 내면은 거기로 안 내면은 지금 말씀하신 거랑 반대인 거 아니에요? 네, 관건은 아니 민주당이 비례를 내는 순간 그 아까 말했던 비례 전용 정당이라는 건 아무 의미가 없어져요. 아니 그러니까 관건은 그러니까 민주당이 상관이 없으니까. 예, 일단 먼저 좀 들어볼게요. 그 비례를 안 낼 수 있죠. 왜냐하면 당의 비례나 의석수 그 자체보다는 그 전에 정세균 총리님이 총리께서 처음에 그 했을 때 협치 테이블, 협치 내각 해야 되겠다. 뭐 한 발짝 더 나가면 연정하겠다. 또는 4+1 같은 그 범진보 개혁 진영의 협치 테이블로 이후 그 문재인 정권 하반기를 한번 가겠다. 그러면은 이 파일을 전체를 키우는 결정을 하면 되는 거예요. 그렇게 당하고도 정치를 못 차렸어요. 이 파일을 전체 키우는 결정을 하는 데 있어서는 최재성 의원이 오늘 했던 얘기 그냥 내지 말고 나머지 당들이 알아서 파일을 키우면 그런 다음에 협치하면 되는 거다. 민주당 아예 후보 내지 말자. 근데 여기서 그래도 여기 이 당을 만들고 그것도 좀 웃기는 거예요. 이 테이블 이걸 그 제안서를 냈잖아요. 그러면은 민주당은 어떻게 참여해?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은 안 내는 거 하고 사람을 그쪽으로 보내서 우리는 7석 잘해야 7석이었으니까 비례로 7석을 주세요. 라고 이야기를 하는 순간 이거는 똑같아지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저는 이 접근법을 저는 이 그 정치개혁 연합정당 우리 창당 제안하시는 분들 아는 분들도 많고 또 그래요. 근데 또 원로들이 뭐 백낙청 선생이나 이런 분들은 이거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된다. 명분을 다 잃고 오히려 수도권에서
수도권에서 어려워진다. 지역구도 잃는다. 이렇게 가지 말아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신단 말이에요. 네. 옛날하고 또 결이 달라요. 지금 이거 이렇게 하자는 게. 그러려면 저는 정치개혁 그 진보개혁 진영의 파일을 전체를 키운다라고 한다면 전 뭐 우리 당에서도 너무 야 그건 절대 안 돼 이렇게만 얘기하는 거는 조금 더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진보개혁 진영 전체 파일을 키우기 위해서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저는 민주당이 정정당당하게 우리는 지역구에서 돌파할게. 그다음에 비례는 어차피 여기 중소기업 특화업종이에요. 근데 대기업들이 들어와서 중소기업 특화업종 지역구까지 다 먹겠다고 하는 거거든요. 양쪽이 다 지금. 그렇게 하지 않고 자 그러면 여러 가지 우리가 먹겠다고 하는 건 아니고 잘 싸워. 여기 이렇게 다른 여러 정당들이 있으니까 저기 단장님 얘기 들어보니까 할 것 같아. 반은 민주당이 후보만 안 내면 제가 보기에 같이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정리를 하자고. 이거는 나 딴 건 모르겠고 먼저 잠시만요. 딴 건 모르겠고 우리는 궁금한 신장식이 제일 유리한 방법이 뭐예요? 빨리 그거 얘기해. 이게 낫지 이게 연합정당이. 아니 내가 거기로 그 다음 다른 얘기잖아. 말도 안 되고. 우린 이기적인 사람들이 되자고 이제. 그 전체 파일을 키우기 위해서 저는 근데 그 전제는 뭐냐면 협치와 연정까지를 사실은 저 목표로 두고 그 얘기를 할 수밖에 없어요. 하게 되면 장관 자리까지 내놓은 거잖아 이제. 정책 10번 하면 돼. 정책 연합 어떻게 운영을 할 건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정치적인 와가지고 10번 말을 자꾸 이제 제가 옳은 얘기를 제가 번역하면은 이제 정의당은 이제 니네 비례민주당 만들면은 나쁜 놈 된다. 그러니까 이제 연정 얘기까지 나오는 거는 나중에 이제 우리한테 비례 몰아주고 장관 자리도 좀 내놔라 뭐 이런 거거든요. 보면은 장관 자리고 뭐로 떠나서 나는 사실은 우리가 그럼 연정을 뭘로 해? 장관 자리 내놓는 거 아니면? 장관이 아니라 우리 옛날부터 정책으로 하자고 했던 게 있었던 거고 노동 정책이나 또는 뭐 연동형 비례대표 이런 걸 가지고 우리는 예전부터 얘기를 했다고. 그다음에 실제로 무슨 자리가 필요하다면 장관 자리가 아니라 우리는 감시하는 대로 가야죠. 자, 감사원장이 필요해? 감사원장이나 정리를 연합 정당 성립 가능한 정리를 좀 할게요. 네네. 이거 일단 이 내용은 아까 지금 이제 이준석 최고위원도 얘기를 해주셨고 좀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것만 보시면 됩니다. 민주당에서 비례를 내느냐 안 내느냐를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죠? 그다음에 그렇습니다. 민주당에서 소위 다른 정당에 다른 뭐 새롭게 뭐가 생길지 몰라. 벌써 한 서너 개가 있어요 이미. 그러니까 글로 사람을 보내느냐 안 보내느냐. 이걸 보시면 제가 이거 아니 근데 전제 꼭 그렇지 않은 게요. 만약에 연합 정당을 하게 되면 민주당, 정의당, 녹색당 이런 사람들이 다 들어오는 거예요. 모르겠다. 그냥 안철수 찍으세요. 안철수.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민주당도 원하부 대모로 참여할 수는 있는 거죠. 그냥 안철수 찍어 더 귀찮으니까. 짧게. 네. 우리 이제 클로징 갑시다. 아니 나는 저 정의당이 이 연동형 비례대표제 주장하고 거기 참여했던 건 이해해요. 왜냐면은 정의당이 오랜 수건이고 그걸 위해서 지금 어렵지만 진보 정치 해왔던 거니까 그 의석수를 확대할 수 있는 게 당연히 하는 게 맞아요. 근데 나는 민주당의 속내는 바로 나왔어. 얼마 전에 그 중앙일보 단독 봤죠. 마포에 있는 H 한정식 집. 공수처. 네, 거기서 밥 먹고 산 얘기. 나 근데 그거 되게 신기하지 않아요? 그거 귀대기로 해서 들을 수 있는 수준이 아니야. 그거는. 썰이 많아. 난 누가 흘린 거라고 봐. 이것도 도청기 또 하나 설치하는 거 아니에요? 그럼 난리 났죠. 지금 뭐 떼거는 그런 말도 있고 이거 막 귀대기를 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야. 이건 너무 자세해. 근데 거기서 그러니까 왜 그때 이렇게 했어라고 말했더니 누군가 그때는 공수처 때문에 어쩔 수 없었잖아. 이게 본심이다. 제가 그것의 진실을 알고 있는데 선거제 개혁을 그런 식으로 하나? 오랜만에 특종 하나 드리자면요. 그날 그 H 한정식에서 그 취재했던 기자, 그걸 기사를 낸 기자와 그 제가 자주 언급하는 모 정당 전 대표님께서 식사를 하기로 되어 있었대요. 근데 그 모 전 정당 대표님께서 그 자리에 들어오시면서 야 옆방에 누구 앉아 있더라라고 얘기를 했대요. 그래가지고 기자가 놀라가지고 벽에 귀를 대고 들었다가 지금까지 확인된 정설입니다. 아니 정설입니다. 이설도 있어. 근데 뭐 이설은 다 끝나고 본인의 주장 기자 본인의 주장일 수도 있는 거고 그거는 정당 대표님의 주장일지도 모 몰라. 전 정당 대표님의 최측근의 증언입니다. 근데 이제 기자들은 귀대기 했다고 말할 수밖에 없는데 난 그렇지. 너무 자세해 대화가. 그렇지. 나 그래서 한정식 한번 가보려고. 도청장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들리나? 요 얘기는 여기까지 하고요. 오늘 클로징입니다. 나는 안녕하세요. 누구 대 누구 어느 지역 요것만 일단 얘기를 해. 우리 이준석 그 최고위원은 노원병 빼고 나는 노원병 할게요. 노원병. 나 진짜 이렇게 서로 어시스트하고 이게 보면 우리가 그 이런 거 있잖아요. 뭐 그 봄에 꽃이 필 때 보면은 어디까지 몇 월 며칠 되면 꽃이 핀다 이게 있잖아요. 그렇죠. 진달래. 자 이게 보면 의석수를 보면요. 자 그 미래통합당이 120석을 통과하는 지점이 어디냐 그러면은 강남 3구에 봄이 왔을 때. 그렇지. 예.
150석을 통과한 지점이 어디냐면은 오세훈까지 봄이 왔을 때. 그렇지. 강진. 180석까지 봄이 오는 거는 이준석이 봄이 왔을 때. 그거야. 뭐 이게 등고선이 있어 이게 보면은. 180? 180. 아니 근데 예. 그럼 뭐 거의 안 된다는 얘기네 아니 실제로 그러면. 노원병이 당선되었을 때가 180에 달했을 때, 그러니까 보수 자 일단 거기 그때요. 클로징에 집중을 해주시고 각자 네. 지금 본이 나가면 이거 총선이 가까워질수록 정말 그 진행자의 이야기는 듣지도 않고 이 사람들이 다 자기 할 말만 하고 말이야. 정말 이 사람들 아주. 자 일단 우리 김태현 변호사님. 아 왜냐면 비슷한 누구 건데 어느 지역? 네. 노원병 이준석 대 김성 옆에 있을래까 되게 민망하다. 자, 이준석 대 왜냐면 여기서 네. 이준석이 이기면 미래통합도 압승하는 거예요. 탄핵이야 우리는 바로 그런. 네. 왜냐면 그런 얘기는 노원병이라는 정말 조심해서. 그러니까 아니 조심하세요. 농담이 아니라 탄핵이라는 게 왜냐면 탄핵 한계선이 180이잖아요. 그 이상으로 간다는 얘기고 150 이상이면은 200개 아니야? 150 이상이면은 200이지 3분의 200이구나 300이니까 200 개야, 거기까지는 안 200개. 되고 150 이상이면은 이제 그 의장을 뺏어오는 것이고 120 이상이면은 개헌 저지 뭐 이런 게 있거든요 보면은. 근데 보면 저 노원병이라는 지역 자체가 보수 정당에게는 진짜 안 좋아요. 서울에서 제가 알기로 끝에도 두 번째가 세 번째가 두 번째. 2016년도에 김무성 대표실에 배치표가 있었어. 우리 예전에 한국거사 배치표처럼 저 수도권 지역구 분석한 거. 예. 서울 계획꽃 끝에 있어요. 제가 맨날 그러잖아. 지역 바꾸라고. 그러니까 내 말. 목동 가면 그런데 딱 돼, 목동 가면. 이번엔 제가 봤을 때 좀 해볼 만해. 음. 첫째는 밑바닥 민심이 이 경제 때문에 조금 흔들리는 것도 있고, 두 번째 뭐가 있냐면 이게 참 웃긴 건데 이 상대인 김성환 저 의원 있잖아요. 거기가 구청장 오래 했어요. 농구청장에서. 네. 김성환 의원이 진짜 정말 부지런하고 이게 진짜 좋아. 우리 정치권적으로 사활이 왕. 정말 말저주가 이렇게 친근함 부지런하고 그러니까 지역에서 너무 일 잘한다고 평가가 있었는데 배지 달고 당대표 비서실장이 됐어요. 그럼 지역 관리를 소홀히 해줄 수밖에 없죠. 그러면은 잘하던 사람이 못하면 지역에서 말이 나오기 시작하거든. 아이고 여의도 가더니 변했네. 요게 나오기 시작한다. 그리고 이제 이준석이가 얘 선거운동 진짜 잘해. 고향 가서 3번째 출마했습니다. 그러면은 사람들이 막 흔들리거든. 어머 2년에 한 번씩 떨어졌네. 미국 하원의원도 아니고 젊은 애가 얼마나 고생했을까. 이렇게 찍어준다고. 그래서 이번에는 진짜 나는 한 번은 해볼 만할 것 같아. 그래요. 나는 의진석 최고위원이 서울에서 고향 얘기하는 거 보고 참 놀랐어요. 서울에 그러니까 저 같은 시골 사람들은 서울 사람들이 우리 고향이 여기야 이러면 그렇죠. 강남에서 강남 고 앞에서 우리 고향이 여기야 이러면 굉장히 어색했었거든요. 근데 선거 플레이링 카드를 시골처럼 이게 고향에서 서울에서 노원 같은 데는 그게 좀 서울의 있었구나. 고향 얘기할 수 있는데 관악, 노원 이런 곳들인데 여기가 딱 한 고향 30년 사람들이 전에 많이 살아요, 개발된 거기서? 곳들. 예? 많이 살아 거기서? 많이 안 살아요. 그런데 많이 안 많이 안 사는데 살잖아요. 고향을 호명하는 순간 왠지 이 동네를 위해서 헌신할 것 같은 느낌을 주는 짠하거든, 거지. 사람이. 그러니까 이게 그런 뭐냐면 거로구나. 이게 있어요. 이게 상계동 별로 안 사람들이 통할 것 같은데. 상계동 사람들이 맨날 하는 얘기가 이 지역구를 노원병이라 부르는 사람은 동네 사람이 아니고 상계동이야 그런 사람 동네 사람 이 차이가 극명하게 존재한다고 이제 얘기를 해요. 좋아요. 그거를. 오늘은 뭐 이렇게 너무 자세하게까지 얘기하지 마시고 예. 그렇고. 그럼 일단 이준석 최고위원 네. 관심 있게 보고 있는 수도권. 저는 오세훈 시장의 선거를 관심 있게 보거든요. 음. 그러니까 오세훈 시장 아까 제가 얘기했던 게 오세훈 대 고민정이죠. 이제. 고민정. 근데 거기가 이제 아까 말했듯이 한 150석 정도의 바로미터가 돼요. 거기가 오세훈 시장이 된다면 물론 오세훈 시장이 거물이고 고민정 되면 신인이기 때문에 약간 이제 일반적인 땅 보는 것과는 다른 구도이긴 하지만은 거기가 당선된다면은 사실 광진이면은 강북 지역에서도 약간 어려운 곳에 속해요. 네. 예, 그 마용성 이런 곳에 비해 가지고는 또 그런데 거기서 당선되면은 서울에서 반싸움 할 수 있다는 얘기거든요. 서울에서 반싸움 하면 150 됩니다. 오케이. 예. 근데 좀 불안한 건 있어. 오세훈 시장이. 왜냐면 고민정 후보가 표가 나오는 스타일이야. 내가 보면. 그거 중요하다 사실. 그죠? 자, 알았어요. 일단 오늘은 요 여기까지만 얘기로 우리 특집 할 거니까. 네. 그리고 우리 그 개표당일 날 또 우리 특집 방송합니다. 네. 예, 그거 미리 예고 살짝 드리면서. 우리는 확정 출연. 그럼요. 두 분 확정. 이 둘은 몰라. 예. 자, 신 변호사님. 예, 저는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 민경욱 의원이 대신 신청하면서 인천 요기베라에 끝날 때까지 끝난 네. 것이야. 내가 정말 좋아하는 야구 선수인데 거기서 나오니까. 하여튼간에 그래서 여기에 그러고 나서 이제 미추홀이죠? 은천 연수를 연수율이에요. 신도시. 아, 그렇죠. 네, 신도시 원래 그쪽이 터가 좋은 곳이다. 자한당 부정당에서 땅이다. 제일 좋은 데 인천에서. 네, 제일 좋은 데다. 이랬는데 여기 이제 선거불당했어요. 민현주 전 비례의원 바른정당 출신 유승민계. 유승민계 이 양반이 딱
된 거예요. 그래서 뭐 50% 가점 저도 좋으니까 경선이라도 하게 해달라. 근데 그게 실제로 경선을 하게 해줄 거라고 생각을 하고 했다기보다는 결국 이것까지 안 해주다니 하면서 무소속 출마의 명분을 찾기 위해서 경선 재심 신청을 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동네에서는 인천 쪽에서는 그 윤상현 의원과 인천 무소속 연대 요 얘기까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니까 이제 당선되고 입당하겠다. 당선되고 다시? 입당하겠다라고 하는 식의. 그래서 여기가 이제 민현주 후보 미래통합당 민경욱 그다음에 민주당에서는 정일영 후보인데 여기를 계속해서 뭐 송영길 의원을 넣었다가 뭐를 넣었다가 하는 게 지금 이정미 의원이 여기서 굉장히 오랫동안 일을 하면서 이정미 의원을 민주당 후보가 이기는 사람이 없는 이정미 의원을 넘어서는 사람이 없으니까 송영길 의원까지 거론을 했던 거거든요. 근데 여기다가 민현주 민경욱 이렇게 나온다라고 하면 수도권에서 심상정 노회찬 말고 실제로 재선 의원이 나오느냐 이정미 의원이 굉장히 정의당으로서는 굉장히 관심이 못 있는데 나와요. 제가 봤을 때는 민경욱 의원 무소속 출마 못할 거예요. 아 그래요? 뭐 그런다면 그러니까 윤상현 의원이랑 달라요. 좀 다를 것 같아요. 달라요. 윤상현 의원의 그 지역구에 대한 장악력과 지역구에서의 조직력과 신망 이것과 민경욱 의원이 그 연수에서 가지는 건 제가 천양지차예요. 윤상현 의원은 무소속 나오면 될 수 있는 사람이에요. 오케이. 실제로 한 번도 됐었고. 좋아요. 네, 사실 이제 지켜보자. 컷오프된 그 오늘 제가 말씀드렸던 세 분, 그 김순례, 민경욱, 이은재 이 세 분이 사실 이제 좀 언사와 관련해서 좀 구설이 많으셨던 분들인데 그분들이 지금 일단 컷오프가 되면서 지금 또 거기도 연수 관심 있게 보고 계신다. 자, 그리고 우리 형우택 변호사님. 저도 사실은 뭐 오세훈 지역 꼽으려 그랬는데 먼저 꼽아버려가지고 근데 우리 당에서 지금 제일 고민되는 데가 어디냐면 나경원 지역 거예요. 아직도 못 정했어. 왜냐하면 우리가 16년 동안 이제 전략 공천하면서도 졌거든요. 계속 져왔어요. 계속 예전에 그러니까 우리 뭐 정의당에서 한번 양보도 했었고. 근데 과연 누구랑 붙여서 나경원을 과연 무찌를 것인가? 무찔러야죠 당연히 무찔러야 되는데 이게 최대 고민인데 뭐 여기 지역위원장도 있고 계속 여론조사 하고 있거든요. 이수진 판사 얘기도 나오고. 아니면 근데 사실은 누굴 내세울까? 저는 아마 우리 당에서 제일 고민 많은 데가 있지. 좋습니다. 좋은 카드를 한번 남국이 뭐래요? 남국이. 김남국? 자. 거기 있었잖아 동작을 얘기 원래. 진행을 할 수가 없어 오늘 정말. 공천하니까 오늘 우리가 정말 이렇게 말 놓고. 오늘 정말. 근데 자 나경원 의원도 실제 선거 온다고 표가 나오는 스타일이라니까. 그 알잖아, 그 있어. 아니 내가 얘기했잖아요. 그 악수하면은 되게 그 호감을 가지게 되는 스타일이라고. 근데 지금 악수를 못 하는 상황이라. 아니 열심히 다니시더라고 보니까 시장에 다니셔 열심히. 나중에 저희가 한번 그거 한번 해볼까요? 그 253개 지역구 공천이 완료되면은 누가 길까? 지역구별로 우리가 그 배팅이라 하면 좀 그렇지만은 우리 재밌다. 나름대로 색연필로 칠해가지고 여기 누가 될 거다 다 이렇게 보고 해보는 한번 것도. 합시다. 보고 한번 합시다. 그래서 그거 네 분이 그냥 색깔만 칠해갖고 와가지고 그거 놓고 비교해보고 원래 그 우리가 월드컵 앞두고 그런 거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내기하죠. 뭐 16강 어디, 뭐 8강 누가 펠레의 저주가 아니 될 다 할 것인가. 필요 없어요. 전국에 한 10개만 뽑아가지고 핵심적인 지역. 아니야 253개 다 해야 재밌어. 그걸 언제 다 해요? 영원한 우선 영원한 빨간 거 칠하고 뭐 이렇게 하는 거지. 이제 보면은 영남 빨간 거 펴놓고 칠하고 만원씩 하는 거지. 진짜 당선되려고 선거 운동할 생각이 별로 없어. 아니 그걸 언제 하고 있어? 선거 운동 해야지. 다음 주 또 이 시간에 만나서 또 이런 지금 점점 더 급박해지고 있는 이제 다음 주면은 공천 다 끝납니까? 안 끝나요. 안 끝나죠. 다음 주 좀 더 봐야 되나? 한 3주 봐야 돼요. 3월 말에 등록이니까요. 3월 네. 20일까지 가요. 등록 전날까지 경선해요. 자 그럼 일단은 계속해서 이런 판세 변화도 좀 보면서 그리고 또 이제 코로나와 관련해서는 다음 주에는 이제 거의 지금 뭐 맥스를 찍었다 뭐 이런 얘기들도 지금 나오고는 있는데 이제는 좀 꺾였으면 하는 바람을 좀 가져보면서 꺾여야죠. 다음 주에도 우리 네 분 건강하게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